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 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오늘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 함께 읽어볼 건데요. 벌써 한 15년 전, 제가 그 아이 사춘기 때 가족 상담 받으면서 아이하고 함께 의사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읽었던 책인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와 제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던 거죠. 소통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역자 서문을 통해서 이 맥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만나 결혼했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데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 무작정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이 책은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를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한다. 인간 누구나 고유의 언어 체계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듯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에도 독특한 언어 체계가 있고 이를 통해 사랑의 감정을 전달한다. 저자는 사랑의 언어를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5가지로 분류한다.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같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사랑이 소통되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도 이 책을 번역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남편에게 무작정 잘해주기보다 남편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바로 알아 구사하니 결혼 생활이 이전보다 더욱 활기찼다. 사랑의 언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이미 증명되었다. 이 책은 다음 몇 가지를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첫째로, 연애 감정은 일시적이며 따라서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사람마다 고유한 사랑의 언어가 있다. 셋째로, 사랑을 소통하려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 저희 딸과 이 책을 읽었을 당시에 책을 읽고 서로 사랑의 언어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저는 집안일이 사랑의 언어예요. 아이가 청소를 해놓거나 이러면은 애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지고요. 그리고 딸아이는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 왜냐하면 제가 거의 일에 중독적으로 매달려서 아이가 늘 애정 결핍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아이는 스킨십. 그래서 서로 원하는 대로 아이는 집안 청소를 일정 같이 해주고 저는 아이가 원하는 만큼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좀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있어주고 했더니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개선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는 저자인 게리 체프먼이 팁을 주고 있어요. 각각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그래서 그 팁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일 경우 1. 다음 글을 카드에 써서 거울이나 매일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임을 명심한다. 말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한 주 동안 당신이 배우자에게 하는 인정하는 말을 빠짐없이 기록해 본다. 월요일 당신이 만든 음식이 최고야. 그 옷 입으니 당신 정말 멋져. 내 옷 세탁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 화요일 진짜 고마워.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당신이 인정하는 말을 얼마나 잘 혹은 잘못하는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랄 것이다. 3. 한 달 동안 매일 새로운 칭찬 1가지를 하기로 목표를 세운다. 하루 사과 1개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처럼 하루 칭찬 1마디씩 들으면 상담받을 일이 없어진다. 칭찬을 하면서 기록하면 같은 칭찬이 중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4.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듣다가 칭찬하는 말을 살펴본다. 그 말들을 기록한 다음 정기적으로 읽으면서 배우자에게 사용할 것을 찾아본다. 사용했을 때는 그 날짜를 적어둔다. 그 노트는 사랑의 책이 될 것이다. 명심하라. 말이 중요하다. 배우자에게 사랑의 편지, 사랑의 쪽지, 사랑의 문장을 쓴 다음 조용히 혹은 팡파르를 올리면서 전달한다. 언젠가 그 편지들이 특별한 곳에 간직되어 있을 것이다. 말이 중요하다. 6번째, 배우자의 부모나 친구들 앞에서 그를 칭찬한다. 배우자의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
부모님도 좋은 사위, 며느리 얻었다고 기뻐하는 갑절의 소득이 있을 것이다. 7번째, 배우자의 장점을 찾아 그 장점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말해준다. 아마 그 칭찬에 맞추어 살게 될 것이다. 8번째, 자녀들에게 그들의 엄마나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말해준다. 당사자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그렇게 한다. 지금 전해주는 팁들을 우리가 여기서는 배우자와의 사랑을 기본으로 했지만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직장에서나 아니면 일반 그 지인들, 사회 속에서의 관계에서도 적용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녀와 적용을 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팁, 함께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일 경우. 첫 번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살았던 추억이 담긴 거리를 함께 산책한다. 배우자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어본다. 어렸을 때 기억 중 가장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야? 라고 묻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고 묻는다. 두 번째, 공원으로 가서 자전거를 빌린다. 신나게 자전거를 타다가 지치면 주저앉아 오리를 구경한다. 오리의 실증이 나면 꽃밭을 산보한다. 서로 좋아하는 꽃의 색과 이유를 알아본다. 세 번째, 함께하고 싶은 활동 5가지를 말해보게 한다. 앞으로 5개월 동안 매달 한 가지씩 실천할 계획을 세운다. 돈이 문제가 된다면 공짜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남겨둔다. 4번째, 부부가 대화할 때 가장 선호하는 장소를 물어본다. 다음 주에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이번 주 중 하루 저녁에 당신이 말한 그곳에서 데이트를 합시다. 언제가 좋을지 적당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줘요. 5번째, 배우자가 좋아하고 자신은 별로 즐기지 않는 활동들을 생각해 본다. 그런 다음 자신의 관심의 폭을 넓히기 원한다며 이달 중에 그런 활동을 한번 같이 해보겠다고 제안한다. 나를 잡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건 정말 사랑이네요. 그죠? 자기가 싫어하는데도 같이 하는 걸 보니까. 그 다음 3개월마다 우리의 지난날 회고하기 시간을 갖는다. 1시간을 따로 정해 상대방의 지난날을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질문을 선택해 답하도록 한다. 1. 학창시절 최고와 최악의 선생님은 그 이유는? 2. 부모님이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생각했던 때는? 3. 어머니가 한 최악의 실수는? 4.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에 대해 기억나는 것은? 매일 저녁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질문에 집중할지를 함께 정한다. 5가지 질문이 끝나면 중단하고 다음에 질문할 5가지를 정한다.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자녀와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흐르고 본인이 관심 있는 것만 이야기해서 서로 소통이 되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팁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일 경우 선물 퍼레이드를 한다. 아침에 배우자를 위해 사탕 박스를 남겨주고 오후에는 꽃 배달을 시키고 저녁에도 선물을 한 가지 한다. 웬일이냐고 물으면 그냥 당신의 사랑 탱크를 채워주려는 것이에요. 라고 대답한다. 너무 낭만적이네요. 저도 아마 이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것 같아요. 2번째, 자연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다음에 집주위를 산책할 때는 눈을 잘 뜨고 배우자에게 줄 선물을 찾도록 한다. 조약돌이나 막대기, 깃털일 수도 있다. 이 자연의 선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쁜 조약돌은 수많은 역경을 통해 연단된 결혼 생활을 의미할 수 있다. 이거 아이들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그 방법이고요. 저도 학교에서 교사로 있을 때 같은 직장 동료들에게 이러한 자연이 주는 선물, 특히 길거리에 있는 작은 들꽃 꺾어서 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3번째, 직접 내 손으로 만든 오리지널의 소중함을 발견한다. 직접 선물을 만든다. 이를 위해서는 도자기 만들기, 회화, 목각 등의 강좌에 등록해야 할 수도 있다. 강좌에 등록하는 목적은 선물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손으로 만든 선물을 주다 보면 가보가 될 수도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이죠. 한 주 동안 매일 선물을 준다. 특별한 주간이 아니어도 된다.
단언하건대 그 주가 특별한 주가 될 것이다. 여력이 있다면 특별한 달로 만들어도 좋다. 걱정하지 말라. 배우자는 이런 일을 일생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선물이 치유가 돼요. 저 또한 선물로서 치유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 5번째, 선물 아이디어 노트를 만들라. 배우자가 이 선물 마음에 들어 라고 말할 때마다 반드시 기록해 둔다. 잘 들으면 선물로 줄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선물을 고를 때 도움이 된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함께 좋아하는 쇼핑 사이트를 서핑하는 것도 좋다. 6번째, 도움을 줄 사람을 찾는다. 배우자를 위한 선물을 어떻게 고를지 막막하다면 배우자를 잘 아는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 고르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즐겨한다. 특히 돈으로 사는 것은 더 좋아한다. 7번째, 함께 있어주는 선물을 준다. 배우자에게 이번 달에 당신이 원하는 때에 당신과 함께 있어주는 선물을 주겠어요. 언제가 좋은지 말하면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말한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라. 음악회나 야구 관람을 좋아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8번째, 배우자에게 책을 주면서 당신도 읽겠다고 동의한다. 그리고 매주 한 장씩 토의하자고 제안한다. 내가 읽기 원하는 책을 고르지 말고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예를 들어 섹스, 축구, 자수, 돈 관리, 자녀 양육, 종교 등의 주제에 대한 책을 선택한다. 저도 책을 좋아하는데 저의 관심사인 패션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책을 받을 때도 너무 큰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러한 어떤 경제랄지 돈이랄지 이런 쪽의 책을 선물 받을 때도 되게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자체가 하나의 그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굉장히 강력한 매개체로, 왜냐면 어찌됐든 나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큐레이션을 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 있는 책임은 분명하죠. 배우자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에 그가 다니는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다. 자선단체에서 그 기부 내역을 배우자에게 알리는 카드를 보내도록 한다. 그 단체도 배우자도 좋아할 것이다. 좋은 방법이죠. 살아있는 것을 선물한다. 배우자를 위해 나무를 심거나 화분을 구입한다. 정원에 나무를 심고 정성스럽게 가꾸거나 허락된다면 공원에 나무를 심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선물은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 저희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산에 가서 진달래를 캐서 기념식수 하시는 걸로 아이 탄생 선물을 주셨거든요. 잊지를 못하죠. 그리고 꽃이 필 때마다 우리 정민이 꽃 피었다. 와서 꽃 봐라. 이렇게 전화하셨던 걸 잊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일 때 오렌지 나무를 한 그루 선물 받았었는데 그 감동은 어떻게 잊을 수가 없죠. 지금도 여전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딸 진달래꽃은 어느 순간에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슬퍼했던 10년 넘게 잘 자라다가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네요.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일 경우 지난 몇 주 동안 배우자가 요청한 일의 목록을 만든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랑의 표현으로 사용한다. 다음 글이 담긴 카드를 만든다. 오늘 나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소? 이 문장을 완성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공과금을 내줌으로써 고장나 있는 것을 수리함으로써 마당 청소를 함으로써 그동안 미루고 미루었던 것이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완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째, 배우자에게 앞으로 한 달 동안 해주기 원하는 일의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의 우선순위를 1번부터 10번까지 매겨달라고 한다. 그것을 이용해 한 달 동안 사랑을 실천할 계획을 세운다. 배우자가 밖에 있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 그를 위한 봉사의 활동을 한다. 그가 집으로 들어오면 아이들과 함께 사랑해요 당신 하고 외치면서 깜짝 쇼를 한다. 그리고 봉사한 일을 이야기한다. 배우자가 잔소리처럼 늘 요구하는 봉사행위는 어떤 것인가? 그 잔소리를 감사소리로 바꿀 의향은 없는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표현으로 이 일을 해준다면 천송이 장미꽃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당신의 요구가 배우자에게 잔소리나 비판하는 것으로 들리는 것 같으면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글로 써서 보여주는 시도를 한다. 표현을 잘 다듬어 보여주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정원이 너무 멋져요. 수고해 주어 정말 고마워요. 이번 주에 손님이 올 텐데 그 전에 잔디를 깎아주면 고맙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다. 아마 그러면 남편은 당장 잔디 뜯 깎는 기계가 어딨지? 즉시 해야 되겠는 걸 하고 반응할 것이다. 네, 정말 그럴까요? 라고 말하고 싶네요. 시간은 없지만 돈의 여유가 있다면 사람을 사서 배우자가 원하는 봉사의 행위를 한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 혹은 집안 대청소 등이다. 오, 빙고! 이거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매일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매일의 일과 계획에 그것을 집어넣는다. 작은 일이지만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저는 이 봉사 쪽은 아이하고 집안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대체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요, 전적으로 제가 하겠다라는 마음을 내고 그리고 아이가 해줬을 때 더 많이 감사와 기쁨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자,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일 경우 차에서 내려 쇼핑센터로 들어갈 때 배우자의 손을 잡아준다. 너무 쉽네요. 함께 식사할 때 무릎이나 다리를 들어 배우자와 접촉한다. 오, 영화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더니. 세 번째, 배우자를 깨우면서 요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던가? 라고 말한다. 팔로 안고 등을 쓰다듬으면서 당신이 최고야 라고 계속한다. 그러나 그 이상 진행시키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포옹을 마치고 다음 일을 한다. 네 번째, 배우자가 앉아있을 때 뒤로 가서 어깨를 주물러 준다. 아이들이 어깨에 주물러 줘도 좋죠.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의 등을 두드릴 때 사실은 우리가 이 진동수를 사랑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를 처음에 젖을 먹일 때 이 토닥거리면서 젖 먹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랑의 언어로 진동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스킨십을 한다. 대화하면서 팔로 안거나 간단히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 집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당신만 보여 라고 말한다. 아주 멋지네요. 배우자가 집에 돌아올 때 평소보다 한 걸음 빨리 반갑게 맞이한다. 중요한 것은 늘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작은 접촉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아주 멋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상대에게 사랑의 언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그래서 이것이 핵심은 뭐냐면 상대가 원하는 언어를 사용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언어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선물, 봉사, 인정하는 말, 스킨십, 함께하는 시간 다 들어가네요. 하지만 이 중에서 그가 정말 결핍된 것을 먼저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봉사와 그리고 선물 이 두 가지에서 굉장히 큰 사랑의 언어를 느끼고 저 자신 치유되는 경험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스킨십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이의 사랑의 언어였죠. 서로 이렇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상대가 원하는 언어로 이야기를 해줄 때 또는 표현을 해줄 때 우리 삶은 훨씬 더 행복한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유익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한 이야기들 같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고 특히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우리 삶의 스킬들이 들어져 있어요. 책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는데 이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 꼭 사서 보시고 특히 사춘기 아이들과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